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엇갈린 희비 누가 찐 정치 테마주입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테마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장 야권 후보가 결정되면서 관련주들의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꺾고 야권의 서울시장 단일 후보로 선출되면서 진양산업을 비롯한 오세훈 관련주는 급등하는 반면 안랩과 써니전자 등 안철수 테마주 종목들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이와 함께 건설주의 수혜도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올해 4.7 보궐선거뿐 아니라 내년 3월 대선에서도 부동산이 핵심 이슈로 꼽히면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힘입어 건설사의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는 전망입니다. 네, 화요일에 야인시대 리턴즈 2부 문 활짝 열었습니다. 가장 핫한 두 남자와 함께하는 날이죠. 문서진 전문가님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 함께할게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야인스톡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야인스톡 이후에는 또 두 분이 추천해 주시는 추천주 만나보는 시간, 화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수익의 진수 코너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다면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쫄보님 OLED 한보람 외쳐주시는 거 보이고 있고요. 블루베리님 오잉 하셨네요. 자, 그리고 준호님과 또 회윤님도 요새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노자성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 오늘 저에게 레드카펫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살려줘요님 이름도 보이고요. 성공투자님, 승빈님까지 이름 확인하면서 오늘 화요일 야인시대 리턴즈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주제는 정치 테마주입니다. 이제 재보궐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고요. 오늘 서울시장의 야권 단일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가 선정이 되면서 이제 오세훈 테마주들은 급등을 했고 안철수 테마주들은 좀 급락하는 모습, 또 이와 함께 박영선 관련주들도 조금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정치 테마주들 이와 관련된 종목들 좀 많이 급등하는 모습들 반복되고 있는데, 자, 문서진 전문가님, 오늘 전반적으로 이런 후보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 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야권의 이제 단일화 후보는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세훈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죠. 뭐 이제 진양자 들어가는 기업들은 다 올라갔어요. 네. 진양산업, 진양폴리, 진양화학, 진양홀딩스까지 다 올라갔는데 뭐 이유는 이제 고대 동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그러니까 뭐 대부분 이제 정치 테마들이 그 실체가 없죠. 그러니까 뭐 동문 관련 지금 최근에 뭐 윤석열 테마 관련 그렇죠. 종목들도 일단 가장 강한 거는 이제 서울대법대 이 동문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파평윤 씨 동문이니까. 진짜 학연, 지연 그러니까 뭐 다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당기고 있죠. 이게 사실 이제 회사도 부정을 하고 본인들도 부정을 하지만 어쨌든 시장은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 그건 됐고 그냥 어쨌든 이게 이제 테마다 가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능 기업도 올라왔는데 지능 기업은 그래도 조금 저 앞에 막 동문보다는 좀 낫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아시는 것처럼 오세훈 이제 서울시 후보가 예전에 이제 서울시장 때 네. 그 한강 르네상스 관련 이슈가 있으면서 저기 서해 이제 비단길 뭐 요 이제 정책을 계속 폈었잖아요. 그때 이제 사업을 했던 이제 이 회사가 지능 기업이니까 이번에 뭐 사실 뭐 오세훈 뭐 후보가 내가 하면 제2의 한강 르네상스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수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약간 정책으로 좀. 예, 요거는 좀 거죠, 정책이니까 이거는. 조금은 좀 이해가 된다라고 네. 생각되고요. 어쨌든 이제 후보가 단일화가 되면서 이제 박영선 관련 이제 이 테마주도 조금씩 이제 생각은 나겠죠. 왜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붙을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박영선 후보의 관련 종목은 이제 IMBC입니다. 이것도 뭐 사실은 좀 웃긴 게 그 아시는 것처럼 박영선 출신. 예, 그 앵커 MBC 앵커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IMBC가 관련 쪽으로 엮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빠져볼 수 없죠. 동문, 자 서강대 동문. 그래서 JT가 JT. 예, 서강대 동문으로 좀 엮이고 있고요. 캐리소프트까지 함께 엮이더라고요. 그렇죠. 뭐 서강대 동문. 그렇죠. 예. 그래서 서강대 찾아보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억지로 찾아보면 뭐 사회 이사까지 다 끌고 보면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제시언 시스템인데 이거는 사실상 좀 웃긴 게 네. 이제 공약을 이제 박영선 후보가 공약을 했어요. 서울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그러니까 서울형 가상화폐 서울형 예 가상화폐. 그거 이제 하겠다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우선 어쨌든 잘 안 될 것 같아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 하니까 또 비트코인 관련 종목이 또 올랐어요. 그렇죠. 예, 다른 종목 뭐 어떤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안철수 관련 테마들은 이제 급락이 다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많은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정치적인 성향을 다 빼고 그냥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가 네. 그전에는 그래도 막 이렇게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이제 박영선 후보랑 붙었을 때 양자 구도일 때 더 높았으니까 그래서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랩이나 써니전자 특히 최근에 이제 까뮤 ENC가 새로운 좀 종목으로 많이 떠올랐었잖아요. 맞아요. 항상 우리가 안철수는 이미 뭐 안랩이나 써니전자는 워낙 많은 거라서 조금 약간 식상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새로 찾은 게 까뮤 ENC입니다. 이게 또 잘 찾으셨더라고요. 그 사회이사가 또 이제 이 안철수 지지 모임에 또 거기에 이제 이 임원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인맥주로 묶였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 충격이 크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후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많았는데 안 돼 보니까 기대감이 확 꺾였으니까. 뭐 사실 이제 이 종목들은 특히 써니전자는 안랩은 이런 정치 이슈가 없으면 안 되죠. 그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당분간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서울시장도 안 나오면 이제 대선도 어차피 지금은 안 되는 거 아니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 안철수 관련 모멘텀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럼 이 종목들은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오히려 파는 게 맞다. 모멘텀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거고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오세훈 관련주가 좀 가장 핫했다 이렇게 해드리도록 그렇죠. 근데 오늘 이렇게 핫하게 올라왔는데 어쨌든 이제 2주 정도 남았잖아요. 선거철이. 오늘 올라온 종목들 그리고 박영선 관련주로도 함께 묶여서 올라가는 종목들 앞으로 2주 동안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세훈 관련 종목들은 조금 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또 대선 후보로도 또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럴까요? 차기 대선까지도 가지 않겠느냐. 그 이런 이야기도 있긴 있어요. 차기보단 차차기지 않을까요? 차차기? 예, 차차기가 되지 않고 뭐 일단 서울시장을 해야 되니까. 그쵸, 그쵸. 예, 그 전에 선거는 치러지잖아요. 대선. 차차기 정도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이거는 뭐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최근에 윤석열 전 이제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이거의 후광 효과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까지 뭐 윤석열 지금 뭐 검찰총장이 어떻게 하겠다고 명확하게 어디에 뭐 가입 뭐 당에 입당을 하겠다 아니면 내가 신당을 창당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안 하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야권의 후보로 나올 것 같잖아요. 어쨌든 야권의 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권의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진다는 거 보궐선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반사 이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세훈 후보에 조금 더 이제 이런 힘은 좀 실릴 것 같긴 합니다. 실릴 것 같긴 한데 사실 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대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그렇죠. 선거고 그리고 그 서울시장 선거가 임기도 짧아요. 예, 짧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재보궐선거 끝나면 바로 대선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슈를 이어가긴 어려워요. 아. 이제 또 재보궐선거 얼마 안 남았고 그러니까 힘은 단기적으로 조금 더 며칠은 더 갈 것 같긴 한데 힘은 약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련해서 이제 투자 전략들은 또 잠시 후에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정치 테마주들의 흐름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셨을까요? 파악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 하고 계신가요? 예, 관심 바뀐가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약간 예상했어요. 아, 네. 관심 없으실 것 같다. 그래도 오늘의 네. 흐름들을 좀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요. 전 테마주가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도 마찬가지고 과연 그 진짜 수혜를 받는 테마주는 어떤 종목일까? 저는 그 질문 자체를 네. 틀렸다고 봐요. 진짜 수혜를 받는 테마주는 없어요. 진짜 수혜를 받는 테마주는 오히려 잘 못 갈 수 있어요. 테마주는 가벼운 네. 놈이 장땡입니다. 그리고 수급에 의해 가지고 그냥 올라가는 것이고 네네. 가령 이제 뭐 우리는 그 사람과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서 관계 없음 그 공시 답변에 관계 없습니다. 가령 오세훈 씨와 관계 없습니다 나가면 그 오세훈자가 들어갔잖아요. 네. 그 뉴스 보고 그거 사람들이 가지고 그것도 오세훈 테마주가 돼요. 그냥 오세훈의 오만 네. 들어가도 그냥 그래서 다 들어가는 테마주가 진짜 테마주냐 아니냐 네네. 이런 걸 따지는 게 전혀 의미가 없고요. 테마주는 일단 시세가 제일 강하면은 대장을 찹니다. 시세가 제일 강한 종목을 기준으로 삼으셔가지고 매매를 하면 되고요. 근데 오늘 보면 오세훈 씨가 그 확정이 됐는데도 보면 상한가가 안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테마 힘이 그렇게 막 에너지가 센 편은 아닌 걸로 일단 읽게요.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첫날인데 네네. 확정된 첫날이면은
이쪽은 상한가하고 안철수 쪽은 하한가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안철수 쪽도 하한가를 또 안 갔어요. 그러면 20% 빠지긴 했지만은 그래서 이쪽이 그렇게까지 뭐 지금 엄청난 예전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관심을 받는 그런 섹터는 아니구나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고 저는 그동안 오히려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네.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지방선거나 총선 이런 쪽보다도 네. 대선 테마주 쪽은 저는 한번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관련주라든지 이제 이쪽은 그런 대선 괜찮을까요? 주자들로 좀 유력하게 어. 그쪽은 이제 조금 더 길게 지금처럼 단기로 보는 게 아니고 네네. 대선 테마주 쪽은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고요. 음. 이쪽에는 아마 이제 시장 심리가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총선은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기 때문에 조금 수급이 뭐 단기로만 들어오는 수급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쪽에는 뭐 그 정도로 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테마주로 묶이는 거는 정말 학연 지연부터 시작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세훈의 오자만 들어가도 지금 다 끌어들여서 테마주로 묶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테마주 이제 실체 없는 테마주보다도 이제 선거의 수혜주로 지금 꼽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건설주거든요. 이런 선거철에서 최근에 워낙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슈가 뜨겁다 보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뭐 한강 르네상스라든지 이런 건설, 부동산에 대한 공약들도 있기 때문에 건설주들이 수혜주로 꼽힐 것이다. 이와 함께 건설주들의 계속해서 조금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설주들과 관련된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이제 이번 현 정부가 국토부가 그때 냈었던 부동산 대책과 관련돼서 공공이 중심이 되는 개발을 할 때 네, 제가 뭐 방송을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예,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이게 사실 뭐 건설사에 그렇게 큰 이득은 아니다. 음. 물론 이제 SOC 관련 쪽에 토목공사를 하는 쪽은 뭐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 대형 민간 건설사들 거기 참여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고 그리고 공공이 중심이기 때문에 마진이 많이 남지가 않아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뭐 건설사들이 긍정적이지 않다고 했는데 요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이거는 이제 가정입니다. 그냥 네. 만약 혹시라도 오세훈 지금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확실하게 대형 민간 건설사들은 좋아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재건축 재개발이 생각보다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어쨌든 재건축 재개발 특히 뭐 여의도나 뭐 용산이나 강남 쪽에 좀 막고 있는 게 서울시 조례가 많이 막고 있잖아요. 네네. 서울시 자체가 많이 막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용적률이라는 걸 확 넓혀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조금 마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를 많이 좀 풀어줘서 서울시 차원에서 많이 풀어줄 가능성이 서울시에서. 높습니다. 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공공이 그러니까 이 참여하는 것보다 민간이 참여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질 수 있어요. 아무래도 민간의 재건축, 재개발은 그리고 대형 건설사들이 가지고 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규모가 크잖아요. 대부분 하면 몇 조 원씩이니까 당연히 마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용적률 높아지면 당연히 건설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득도 많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건설주는 그러니까 오세훈 만약에 이 후보가 당선이 되면 확실하게 수혜는 맞습니다. 수혜가 맞고 그리고 네. 건설주는 이거 아니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해볼만 하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이제 이 잠잠해지는 시점이면 결국 해외 쪽에 또 수주도 나오거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 수주가 안 나오는 상황인데 이제 하반기 정도에 그리고 내년 이제 상반기 정도면 이제 코로나 글로벌적으로 좀 잠잠해지면 네. 또 해외 쪽 발주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건설주들은 나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쨌든 야권 후보의 당선은 확실하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서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뭐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뭐 오세훈 후보에 대한 좀 기대감도 함께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 또 LH로 인한 반사 이익에 대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공공주도가 민간주도로 바뀌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대선 이슈일 것 같아요. 대선 쪽으로. 그러니까 대선 쪽인 거고 네. 어쨌든 지금 현 정부는 뭐 최근에 나오는 것도 보셔도 아시겠지만 LH 쪽에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됐는데 LH 문제가 생겼는데 대출을 다 줄여버리잖아요. 이게 그렇죠. 왜 대출을 줄인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그쪽에서 일으켰는데 왜 이게 대출을 주담을 다 줄이잖아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택 시장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엔 정부 쪽의 차원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공공 주도는 계속 갈 거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조금 뭐 상황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정권이 만약에 바뀌면 네.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이런 이 민간 건설사들이 서울에서 사실은 먹을 게 많아요. 그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에 대한 민간 건설사들의 기대감 한번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건설주의 이런 선거철에 건설주가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일단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건설주들이 그 선거 때 이제 아마 이슈들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꼭 서울시 선거뿐만이 아니라 대선 때까지도 그럼요. 계속해서 이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이제 그 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 때문에 지금 욕을 엄청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 계속해가지고 뭐 이제 뭐 투기 세력 잡겠다 이러면서도 네. 공급 그 확대하겠다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야당은 지금 여당에 대해 가지고 공급을 계속 해줘야지 거래도 안 터뜨리고 계속 규제만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규제 완화 쪽으로 지금 낼 거 아니겠어요? 네. 공약을. 그렇게 되면서 이제 부동산은 어쨌든 계속해가지고 공급을 더 일으키겠다, 거래량을 더 터뜨리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아마 이제 공약들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토지 개발이라든가 재개발 또 뭐 리모델링 관련주들 이런 쪽들이 이제 테마주 형태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네네. 뭐 이제 이럴 때 이제 보통 잘 움직이는 게 이제 시멘트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페인트주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뭐 이제 무슨 거푸집 관련주도 이런 것들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집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예. 것들이 이제 또 다 예, 가는 이제 그런 거군요. 것들이 이제 보통 많이 움직였어요. 네. 건자지주들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뭐 대선 테마주로도 활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관심을 가져도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세요. 쫄보님께서는 지금 들어갔을 때 그렇게 크게 먹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좀 보내주고 계시는데 건설주는 그러면 대선 때까지는 조금 더 이런 모멘텀 받으면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주로 보시기보다는 네. 이제 포스트 코로나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아,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해외 건설 쪽에도 지금 코로나 걸리는 것 때문에 다 건설 못 진행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해외 중동 쪽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도 이제 아마 될 것 같고 건설 중에 이제 그 플랜트 건설도 지금 포함이 되는데 건설 회사들 매출에 근데 지금 플랜트 쪽도 거의 막혔거든요. 근데 이제 유가가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플랜트 건설도 지금 수주가 나올 만한 부분이 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건설주들이 올라갈 여지가 있는데 이건 좀 중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에 편입이 되면서 막 그렇게 막 급등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테마주에 편입돼 가지고 막 탄력 있게 움직일 쪽은 아무래도 이제 건자재 쪽 조금 사이즈가 작은 쪽 그런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선인 전문가님께서는 그러면 건설주는 그럼 지금 들어가도 되는 타이밍이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뭐 인프라 투자에 대한 또 부양책이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미국에서 건설주들이 좀 움직이잖아요. 네. 그에 대한 분위기도 좀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뭐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중국의 1대1로 중국 인프라 관련 수혜 없다 우리나라에. 왜냐하면 중국이 먹기 없다. 위해서 한 건데 우리나라가 수혜를 되는 거 없어요. 자 이번에 나오는 거 미국 인프라 투자잖아요. 실제로 미국에 관련 제품을 뭐 수출하는 회사들, 뭐 예를 들어 두산 바켓이라든지, 뭐 현대건설기계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가능성 있어요. 근데 건설사는 우리나라 건설사가 미국의 수준 못 받습니다. 아무 없어요? 의미 없어요. 예, 그래서 뭐 그쪽은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다만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해외 쪽의 플랜트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돼 있는 거는 한다. 특히 뭐 GS 건설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 수주가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이제 뭐 야베 쪽에 들어가는 이제 입주라든지 이게 다 되니까 그런 모멘텀은 있으니까 좀 중기적으로 보시는 건 괜찮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설주까지 좀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정치 테마주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투자 전략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테마주 사실 테마주 중에 테마주이면서 급등락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오기는 하지만 또 잘하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전문가님. 예. 정치 테마주들 좀 투자 전략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예, 테마주가 이제 디데이가 있는 테마가 있고요. 또 디데이가 없는 테마가 있는데 디데이가 있는 테마죠. 요 선거일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디데이가 있는 테마는 디데이 가까워오면서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4월 며칠입니까? 7일이요. 7일이요? 네, 이제 정말 딱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 지금부터 끝이에요? 예, 지금부터 들어가시면은 변동성만 엄청 크고 이제 후보도 결정이 예, 언제 내가 들어가고 싶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장주로만 들어가셔야 되고 네. 트레이딩은 뭐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가능할 걸 봅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있으니까. 네. 또 지지율 조사에 의해 가지고 뭐 굉장히 막 등락이 심하겠죠. 그런 거 굉장히 보셔야 되는데 막 그런 에너지를 막 엄청 써가지고 여기서 엄청난 수익을 내야 되겠다라고까지 막 그렇게 초집중해서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은 좀 주식 있고. 어렵게 안 하시는 전문가님이니까 그죠? 예, 그 주식. 대선 테마주들이 이제 좀 이번 총선 끝나면서 총선이 아니죠 참 시장 선거 끝나면서 네. 그럼 대선 테마주들이 오히려 좀 시동이 걸릴 수가 있기 대선 때문에 테마주 쪽으로. 이쪽을 그렇죠. 조금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문서진 전문가님께서는 정치 테마주들 투자 전략 어떻게 짜실까요? 뭐 저도 이제 신기수 전문가님과 동일하게 사실 이제 이런 재보선 관련 서울시장 관련 테마는 뭐 거의 끝물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뭐 인맥 관련주가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겠죠. 근데 뭐 끝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사실 접근해야 되는 건 이 재보선 관련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선 관련주입니다. 재보선이 역시 네. 끝나는 순간 본격적인 재보선이 아니라 이제 대선 레이스로 대선. 나와요. 나오고 어쨌든 거기서 가장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건 어쨌든 왜냐하면 아직까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안 되니까 정책 테마는 안 나오겠죠, 당연히. 그러면 초반에는 인맥 테마가 나올 건데 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건 윤석열 관련 테마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인맥 관련주는 뭐가 역견에 만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비이성적인 거예요. 어차피 수급으로 갑니다. 지금 네. 뭐 성보화 뭐 이게 이 최대 주주가 위에서 팔았잖아요. 상관없어요. 시장은 다시 올릴 수도 있어요. 아무 연관 없어. 파평윤씨 관련 쪽이 아무 연관은 없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성보화학이 그냥 이 테마주다. 윤석열 테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근데 이런 이 이전의 대선 인맥 테마를 보면 네. 그러니까 한번 뭐라 그러지 악몽 같은 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전에 반기문 관련 테마가 굉장히 움직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갑자기 이제 사퇴를 하면서 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이 뭐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가 아직 명확하게 하겠다는 의사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내가 인맥주를 들어간다고 하면 분명히 윤석열 관련주가 가장 센 건 맞어요. 지금은 뭐 이재명 관련이나 이낙연 관련 테마보다는 확실하게 윤석열 관련 테마가 강한 건 맞는데 혹시나 만약에 여기서 사퇴를 한다는 거 나 안 한다 정치 안 한다 해버리면 그럼 또 폭락이 나옵니다. 그럼 큰일 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실 분은 감당하고 하셔야 돼요. 하실 분들은 이걸 감당하고 인맥주를 하시는 거고요. 나는 그런 감당이 없다. 아니면 나는 옛날에 뭐 예를 들어 뭐 난 반기문 테마 하다가 한 번 진짜 크게 당했다. 이런 분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어쨌든 나중에 되면 이제 제 생각에는 한 5월 달부터는 슬슬 그 테마도 나올 거예요. 대선 테마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선 테마에 오히려 정책 테마에 집중하시고요. 네. 저는 어쨌든 이번 대선 테마 중에 가장 저는 핵심은 원전일 것 같아요. 원전. 왜냐하면 지금 이 원전 비리와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야당 쪽에서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포인트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탈원전과 관련된 이슈가 탈원전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다라는 것도 좀 국민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야당 후보는 분명히 저 탈원전 폐기 정책을 1순위로 가지고 나올 거예요. 이전에 우리 국회의원 선거 때 국회의원 선거 때 이런 국민의힘이 가지고 나온 1호 공약이 저거였거든요. 원전. 예, 원전 폐기였으니까 이번에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좀 공감대도 형성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 탈원전 폐기와 관련된 부분에 공약이 나올 거고 저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선 테마, 정책 테마가 될 것 같고요. 그쪽 관련해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 큰 종목들도 많거든요. 네. 뭐 한국전력, 뭐 두산중공업, 한전 KPS 뭐 이런 종목들 오히려 좀 지금부터 좀 관심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야인스톡에서는 두 분과 함께 정치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 또 건설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이 정치 테마주와 관련된 종목들 정말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뚜렷한 실체가 없이 학연이라든지 지연 이런 걸로 엮이는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주의도 또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재보궐선거는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대선에 대한 준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